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1대 총선을 앞둔 보수 통합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정말 이 평범한 진리를 모든 협동하고 단결해서 하면 못 이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당이든 어느 모임이든 어느 결사체든 구성원들이 다 특히 어느 국가로 따지면 바로 이것이 중요한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명제가 가장 절실한 게 지금 대한민국에 총선을 한 95일 정도 남겨놓은 그런 보수 세력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의 이 실정과 이 문재인의 악정, 저는 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정 정도가 아니에요.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실정 정도가 아닙니다.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보십시오. 취임사 때 뭐라 했습니까? 차를 지지 않았어도 무엇이 함께 한다고 해갖고 이때까지 한 번이나 정말 통합의 노력을 해봤습니까? 갈기갈기 국민을 갖다 쫙쫙 찢어놔가지고 보수와 진보로 광화문 국민과 서초동 국민으로 쫙쫙 그 통합을 시키고 뭉치게 나가야 될 가장 중심에 있는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란 직책인데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문재인이 가장 분열을 갖다가 선도했지 않습니까? 지난 2년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야당과 협치를 했습니까? 상권 분립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검찰 중립을 갖다가 보장해 줬습니까? 검찰 중립 부분은요 정말 군사 독재 시대 때보다 더 못해요. 그리고 그 인사 보십시오. 취임하도록 6개월이 지나도록 취임해서 6개월이 지나도록 자기가 국정을 운영할 장관 16명을 다 못 채웠지 않습니까? 23명의 장관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하고 그 안에 조국도 있고 추미애도 들어있고 이제 급기야는 2020년 신년 들어 1월 8일 날 정말 희대의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멋대로 행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헌법 독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것을 버리고 그리고 아무리 상대가 미웃고 상대의 지난날에 그런 그 미운 행동이 있었더라도 다 눈 감아주고 일단 합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1월 8일이던가요? 1월 9일이던가요? 중도보수통합위원회에서 박영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 세력의 대통합을 위한 그런 그 결사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탄핵에 관한 의견을 갖다가 우선 뒤로 미루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세력이죠.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유와 공화, 그 다음에 자유우파 쪽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재호 장관이 하는 국민통합 모임인가요? 거기까지 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보수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켜서 2월 초까지 늦어도 한 2월 10일경에는 어떤 신당에 가까운 모습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첫 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8개 항목에 대해서 합의문을 이미 써가지고 한국당과 보수당이 이제 다 출범을 두 주축이 돼서 출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은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탄핵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이상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우선 놔두고 흔히 말하는 개문 발차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8개 항목 중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보수 통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동의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탄핵을 갖다가 우선 뒤로 미루고 우선 중도 보수 대통합의 결사체를 정당을 한번 만들어서 4.15 총선 때 한번 임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대표급 또 대선 후보급의 중진들이죠. 중진 정치인들, 무게감 있는 대선 후보 또는 대표급 어떤 중진 정치인들의 솔직히 사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홍준표 대표부터 정말 나를 버리겠다. 그리고 수도권이든 아니면 정말 옛날 내가 지역구에 던 동대문 을이든 하여튼 민주당이 있는 곳에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 나 이 새로운 보수 세력이 오나면 내가 가겠다. 이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의원도 혼자 정말로 개혁보수의 무슨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자기를 좀 더 낮추고 또 대구 동구 그래서 꼭 당선되겠다. 내 공천권 보장해주라. 이런 소아병적인 소리를 갖다가 버리고 물론 꼭 유승민 의원이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소화를 버리고 수도권이든 어디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원하고 이 중도보수 대통합을 이루어서 개혁적 보수의 정당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공수처법을 갖다가 폐지하고 검찰의 인사 중립을 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힘을 모으는데 정말 기회가 주신다면 내가 이번 총선은 불출마도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희생적인 각오 같다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김진태 대선 후보로 출마했으니까 김진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부 역강하고 보수 세력이 어찌 보면 보물 같은 그런 인물 아닙니까? 정말 저는 김진태 의원이 앞으로 기여해야 될 상록수 보수 세력의 정말 보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의원도 너무 유승민 의원한테 막 질러가지고 탄핵에 대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걸 걷어들여라. 이렇게 하는 탄핵을 둘러싼 그런 아주 격렬한 논쟁은 4.15 총선 뒤로 미루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자기 주장의 조금 절제 이런 부분이 저는 김진태 의원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중진 아니십니까?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경남도지사를 3선이나 하고 국무총리 직전까지 갔다가 안 된 대선 후보급의 김태호 전 지사 전 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따뜻하고 양지바른 그 영남 지역에서 아주 혼자 딱 당선돼가지고 다른 사람 다 떨어지고 나면 내가 대장 노릇하겠다 이런 욕심 이런 희망 버리고 정말 어려운 서울 지역에 박영선 지역에 나가겠다. 아니면 누구 지역에 나가겠다. 이인영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런 지역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저는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그 승산이라는 것은 보수 통합이 우선된다. 우리가 왜 보수 통합을 하려고 합니까? 보수 통합을 왜 하려고 합니까? 4.15 총선에서 보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너무 그 발빠른 이런 그 분석인지는 몰라도요. 정말로 모든 당이 용광로처럼 다 모여서 한 개 정당으로 다 모이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은 안 된 대로 또 차선이 있는 거고, 예? 또 그 차선이 안 되면 그 차선이 있는 거고, 어찌됐건 간에 이 보수 세력이 중도 보수 세력이 쫙 커다란 빅 텐트 아래서
예? 각자 도생을 하면서도 빅텐트 아래서 서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갖다가 해서 만들어 내는 그런 차차선의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론 안철수 의원까지 귀국해서 정말로 같이 오겠다고 그러면 정말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개혁보수, 합리보수, 중도 세력까지 다 오게 되면은 4.15 총선은 정말 수도권 122석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79석을 쓸었는데요. 역으로 2008년도 18대 총선 MB 대통령이 바로 당선되고 나서 MB 대통령 대통령 취임 직후 치렀던 18대 총선처럼 서울에서 7군데 빼고 40석을 싹쓸이하는, 경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또 보수의 승리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정말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급한 것은요, 정말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주장 조금 적고, 또 꼭 내가 꼭 배지를 달고 싶다라는 이런 소홀히 작은 이익, 자기의 살이 조그만 그 사욕을 갖다가 또 버리고 희생과 감투 정신으로 중도 보수의 빅텐트에 다 모이려고 하는 노력은 대선 후보급, 대표급 중진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찌됐건 추미애 대표를 겨냥해서 광진을 해서 열심히 했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좋은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 평가를 제가 뭐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그런 다 버리고 오면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요, 한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교안 대표께서도 다음에 우선 급한 게 보수 대통합이고 보수의 총선에서 승리입니다. 총선의 승리가 없으면은요, 정말 다음 대선에서도 정권교체 담보에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교안 대표도 누구보다도 정말 그 말로만 하는 그런 자기 희생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교안 대표가 짧은 한 9개월 동안의 정치 역정에서 보여준 그 진정성, 정말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단식을 시작했던 그 진정성, 그 진정성이 수많은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 다 전달돼서 한교안 대표 지지율이 한때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교안 대표의 그 여태까지 보여준 그 진정성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다 모이면은 정말 우리가 다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교안, 홍준표, 유승민, 김진태, 김병준, 김태호, 오세훈, 나경원, 그러면은 또 충청 지역에 정진석, 정우택, 자기 지역에서 또 열심히 하는 거고, 수도권에 이 군단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15명, 20명의 대선 후보급, 대표급이 이 중도보수 후보들이 거기서 또 단일 후보로 뭐 안철수 이렇게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타 진영에 있던 인사들도 영입이 오고, 전부 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중도보수 세력에서 반문연대로 총 집결하는데, 바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수 승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전 단계로서 보수 통합은 중진들의 자기 희생과 절제된 솔로몬의 지혜에서 찾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더 가까이는 문재인 정부의 악정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실책을 심판하기 위해서 중도 보수 세력들이 다 단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 속에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께 총선 전국에 대한 브리핑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같은 주제로 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